32회 대비 예상 문제 1교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변비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방법은 1. 소변배는 횟수를 낮추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줄인다. 2. 걷기, 줄넘기, 달리기 등 적극적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고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4. 우유는 장에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삼가한다. 5. 약물요법을 우선 사용한 후 효과가 없으면 비약물요법으로 대체한다. 변비는 질환입니다. 질환은 어떻게 되죠? 건강하고 비건강이 있는데 건강한 방법은 뭘까요? 식물성이죠. 우리가 왜 건강하지 않느냐 하면 동물성을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식물성은 뭐죠? 고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이 식물성이에요. 그래서 고섬유질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수분 섭취는 만병통치죠. 그래서 수분 섭취를 해야 건강한 거예요. 운동을 해야 건강한 거예요. 자, 우유는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천식 대상자의 기관지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짠 음식, 2. 찬 공기 노출, 3. 운동 부족, 4. 고혈압, 5. 호르몬 결핍. 폐와 관련해서 천식은요, 자, 폐렴, 천식, 폐결핵 해가지고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폐가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상처가 나기가 어려우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으로 폐렴이 생깁니다. 또 다른 이물질, 흡인성 폐렴은 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기도가 중요한데 폐와 기도는 공기길이에요. 공기가 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폐로 공기가 가야 되거든요. 자, 식도는 뭐예요? 식이 음식이죠. 음식 길이에요. 식도로 해서 위까지 음식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식도 구별해 주면 돼요. 천식은 기도의 염증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염증인데 기가 공기죠. 그러면 왜 기도의 염증이 생기냐? 여기에 기도는 공기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자극을 주려면 어떻게 된다? 찬 공기일 때. 찬 공기일 때, 이때 기관지, 그러니까 기도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천식이에요. 천식의 특징은 쌕쌕거리는 호흡음이에요. 폐결핵은 이것도 균이죠. 결핵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폐결핵입니다. 그래서 폐결핵은요, 자, 이게 전염성이 있어서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야 돼요. 요거 천식은 기도의 염증인데 기도에 자극이 가해지는 게 뭐 때문이다? 기도는 공기끼리이기 때문에 공기로 자극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공기가 자극이 가해지려면 어떤 공기가 된다? 찬 공기. 동맥경화증 환자에게 먹여도 되는 음식으로 옳은 것은 1. 닭고기 껍질, 2. 계란 노른자, 3. 고염식이, 4. 토마토, 5. 버터 바른빵. 자, 동맥경화증은 질병이죠. 질병을 떠올리면 뭘 떠올려야 된다? 건강. 건강하면 뭘 떠올린다? 식물성. 건강한 게 식물성이죠? 식물성. 자, 그러면 식물성은 여기서 뭐예요? 토마토. 식물성이 야채, 과일. 이러한 것들. 그럼 반대로 동물성은요, 자극적 음식. 동물성, 닭고기, 계란 노른자도 자, 동물성이에요. 고염, 염이 소금이죠. 소금이 많은 것도 비건강한 거예요. 동물성이에요. 버터 바른 빵도 이것도 비건강한 거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의 대사 요구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을 심장이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으로 허약감, 피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며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은 자, 1. 신부전, 2. 부정맥, 3. 심근경색, 4. 하지정맥류, 5. 림프종.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신부전은 심장이 약한 거예요. 심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신부전은. 그래서 수증액이 약화되니까 수증액이 저하돼서 피를 제대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해서 그러니까 약하니까 허약감, 피로,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다 겪는 거예요. 여기서 심근경색은 자,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퉁치면 돼요. 동맥경화 다 마찬가지로 자, 그냥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질환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협심증하고도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협심증. 그래서 이게 다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피가 안 통하냐면 혈관에 때가 껴서 그래요. 낙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은 1. 외상성 관절염 2. 류마티스 관절염 3. 퇴행성 관절염 4. 골다공증 5. 고관절 골절 이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이 고관절 골절은 낙상이 원인이에요. 낙상.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1.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2. 체중이 갑자기 감소한다. 3.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 나온다. 4.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 5. 갑자기 배의 옆쪽이나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왜 비대해지죠? 자, 여기에 때가 껴서. 그러면 여기 전립선이 비대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도가 자, 요가 오줌이거든요. 오줌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오줌이 제대로 다 안 나와요. 이게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래서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 나와야 요도가 좋아져서 이게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우울증 경향이 있는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의욕이 증가한다. 2. 숙면 시간이 증가한다. 3. 식욕이 저하된다. 4. 원기가 왕성해진다. 5.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된다.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늘어나서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늘어요. 노인의 특성은. 자,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거죠?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니까 몸이 약해져서. 그래서 의욕, 에너지가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은 떨어지고요. 숙면은 뭐 이게 불안한 거 이런 것도 있어서 숙면은 우울증은 숙면이 또 이렇게 불안정해요. 식욕도 떨어지고요. 원기도 떨어져서 생기는 거죠.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되죠. 우울증 정리해 주세요. 선망 대상자의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불 꺼두기 2.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 수를 늘려가기 3. 대상자의 가족이 방문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4. 밤낮 구별 없이 창문이나 커튼 닫아두기 5.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기 선망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 우울증, 앞에 했던 우울증, 자 선망, 치매 이것을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신체 기능이 허약해져서 떨어져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늘어나서 생기는 게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자,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서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의욕이 떨어지고, 자, 활력이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져요. 치매는 뭐죠? 뇌 기능이 죽어가는 거예요. 뇌 기능이. 그러면 자 우울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분노라고 이해해 주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요. 갑자기 발생해요.
갑자기 짧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자, 치매는 뇌 기능이 천천히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화가 있다 해가지고 다 치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치매는 뇌 기능이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환입니다. 한마디로. 선망은요, 우울증하고 치매가 합쳐진 거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망도 치매의 한 종류입니다. 선망은요, 자, 우울증 플러스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분노까지 동반한다. 열반, 막 그냥 화가 갑자기 이렇게 내는 거. 이게 선망이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보면요. 밤에 불을 꺼두면요. 밤에 불을 꺼두면 불안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는 사람.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기. 이게 이제 익숙한 것에 이제 편안함을 느껴서 그래요. 선망 대상자는. 자, 여기에서 밤낮 구별해서 창문이나 커튼 닫아요. 여기 보면 커튼이 열려져 있어요. 그죠? 커튼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그냥 익숙한 거,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익숙하지 않은 거에 갑자기 부딪혔을 때. 그래서 대상자와 모르는 사람 접촉하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분노가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방문하는 것은 권장해야 되죠. 대신 밤낮 구별해서 창문이나 커튼 닫아두기보다 그냥 익숙하게 낮이든 밤이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지금 낮입니다, 밤입니다, 그게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대신 우울증, 선망 치료 이 세 가지로 구별해 주는 거, 요거가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섭취에 도움이 되는 것은 1. 햇볕을 쬐다. 2. 비타민 음료를 복용한다. 3. 비타민 알약을 복용한다. 4.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섭취한다. 5.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강화한다. 비타민 D죠. 비타민 D는 뭘 생각해야 된다? 골다공증. 그래서 골다D. 이거는 비타민 D는 그래서 햇빛을 쬐는 거죠. 그래서 햇빛은 데이 이렇게 해서 데이가 낮, 햇빛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비타민 D. 비타민 D와 비슷한 게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에서는 비타민 C와 D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비타민 C는요, 시철. 그래서 철분제, 빈혈하고 연관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체내에서 생명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영양소와 노폐물의 운반을 담당하며 체온 조절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은 1. 물, 2. 무기질, 3. 탄수화물, 4. 비타민, 5. 단백질. 중요한 게 물이죠. 생명의 필수적인 역할. 그 다음에 운반.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이게 물이에요, 물. 요양보호사에서 물은요, 만병통치약입니다. 물을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합격하세요.